해운대를 기억하는 이들 중 채치원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해운대와 채치원의 만남은 그가 부록에 접어든 시기였다. 자신의 호인 해운을 따서 해운대라는 새 글자를 새겼는데 이는 부산의 대표 바다 해운대가 되었다. 동백섬은 동백꽃이 뒤덮여 있다 하여 이름 지어진 곳이다. 바다와 어우러진 멋진 산책로로 잘 꾸며져 있다. 울창한 소나무 숲길을 따라 채치원 동상이 있는 정상에 이르는 길이다. 산보를 하듯 10분 정도 걷다 보면 해운정, 채치원 기념비와 동상을 만나게 된다. 해운정에서 푸른 바다를 바라봤을 채치원을 상상하니 그가 이곳을 떠나기 힘들었을 심경이 느껴진다. 그는 벼슬을 떠나 지역을 유랑하는 여행자이기도 했다. 남해안 일대를 다니며 자연에서 힐링하고 교감하며 다양한 사람을 만났다. 어쩌면 그는 우리가 찾는 로컬의 가치를 그때부터 발견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지금의 여행자는 채치원이 발견한 로컬을 연결해야 할 때이다. 골품 제도의 신분적 한계에 부딪혀 벼슬을 포기한 채치원은 울산, 해운대를 거쳐 창원으로 오게 된다. 채치원의 흔적은 학문에서 설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무악산은 옛 마산 지역의 대표적인 명산이다. 창원시는 만날고개에서 창원 시립마산박물관까지 이어지는 7.5km의 채치원의 길을 조성했다. 채치원의 길 시작은 만날 근린공원이다. 도섬에는 채치원이 등장하는 전설이 있다. 도섬을 들어가기 전 오용환 선장을 만나보았다. 예전에 그 채치원 선생님과 관련된 그런 설화가 밤마다 돼지 울음소리 때문에 시민들이 잠을 못 자고 이렇게 고통을 겪는다 그래서 저녁에 나와서 활을 쏘니까 금빛으로 색깔이 변해서 사라지는 주민들이 아주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채치원 선생과 도섬과의 관련은 그때부터 시작됐고요. 채치원 길도 있고요. 화살 마친 장소도 있긴 해요.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채치원 선생과 관련된 스토리가 더 좀 강하게 좀 두껍게 입혀졌으면 좋겠고요. 경남대학교는 채치원과의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다. 머령대를 기리는 아늑한 작은 연못 머령지가 있으며 채치원이 즐겼을 하포만의 바다와 달그림자는 볼 수 없지만 머령지에서 물가에 비친 화려한 건물의 불빛을 바라보며 산책하는 것으로 아쉬운 마음을 달랜다. 채치원은 고요한 하포만 바다에 비친 달그림자에 감탄하며 이곳을 머령대라 이름 붙였다. 머령대는 고운이 떠난 후 선비들의 학문적 순례지가 되었다. 경상남도 서북부에 위치한 함양은 찬란한 불교 문화를 꽃피웠고 묵향이 꽃핀 선비 정신의 산실이다. 강제의 기능뿐 아니라 백성의 정서까지 넉넉하게 하는 풍치림을 생각한 고운은 되갈림을 백성들과 만들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상림은 21헥타르의 규모의 한렵수 120여 종의 2만여 그루에 해당하는 다양한 식생 자원을 보유하며 천년의 숲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문창우 선생 신도비와 사운정 같은 고운 선생 관련 문화재 자료는 물론 20년 전에 조성된 역사인물공원에는 고운 선생을 필두로 세천년의 역사를 이룬 11인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다. 채치원 역사공원에는 채치원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고운 기념관과 역사관이 있다. 때마침 함양 산삼 항로화 엑스포가 상림공원과 대봉산 휴양밸리 일원에서 열리고 있다. 산림문화를 기반으로 한방 항로와 웰리스 관광을 육성하고 있다. 문해에 찬 고운 선생은 학사루에도 자주 올랐다. 고운 선생이 한림 학사를 역임하였기 때문에 이를 줄여 학사라 하고 육악에 루를 붙여 지은 것이라 한다. 고운 선생의 개원 필경집 한 수에는 낯선 땅에서 어딘가에 소속되어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던 마음이 담긴 부분도 있다. 이런 고운 선생의 정신은 함양의 선비 문화로도 이어져 왔다. 선비 문화는 두 계울이 하나로 모인다 하여 붙여진 개평 마을에서도 찾을 수 있다.
비장한 영상, 다소 좀 비장했는데 잘 보셨는가요? 예. 영상을 찍은 저희 팀에 조금 어필을 하자면은 다른 영상이랑 다르게 각도가 좀 여러 각도에서 하늘에서도 날아다니고요. 여러 가지를 좀 찍으려고 노력했는데 그 기운들이 조금 느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배정된 게 많지 않아서 핵심 위주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추가적인 부분들은 Q&A 시간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동남권의 저희 단디모디라는 팀인데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 팀 프로젝트에 대한 주제를 좀 정할 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이제 앞에 훌륭한 발표를 잘 들었지만은 이제 로컬이라는 것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울경 동남권역에 어떤 부분들을 찾아야 될까라는 거에 좀 집중을 했는데 혹시 그 나태주 선생님의 풀꽃이라는 시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짧은 시인데요. 그 잠깐 들려드리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를 보면서 조금 약간 힌트가 생기더라고요. 사실은 로컬이라고 하는 게 혹은 지역이라고 하는 게 1, 2년 만에 갑자기 나온 주제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이 2년 정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안을 해볼 때 최근에 로컬 비즈니스라든지 로컬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뜨고 있고 그 안에서 저희 동남권역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든다는 측면보다는 기존에 있던 것들에 대한 재발견이라든지 재해석이 되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공통적으로 결론을 내렸고 그 안에서 과연 동남권역 안에서 컨텐츠로서 이야기로서 기존에 있던 역사적 자원으로서 땡겨올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린 결론이 이제 통일신라 말기의 대학자였던 최치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짧게 핵심 위주로 얘기를 드릴 건데 이제 고은 최치원의 발자취를 따라 신 로컬처 로드라는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이런 순서로 얘기를 드릴 겁니다. 예, 저희 팀 소개인데요. 잠깐 소개드리면은 저희 이제 팀원분들 중에 뭐 부산, 양산, 거제 이렇게 계신데 그 거제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 아쉽게 출하량을 맞춰야 돼갖고 갑자기 못 오시기도 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최치원이고 왜 저희가 최치원의 동선에 주목을 했을까요? 그 시선은 저를 봐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자료는 출력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 보면은 이제 비운의 천재 고운, 이 고운이라고 하는 거는 최치원 선생님의 호입니다. 왜 여기에 주목을 했냐면 그 통일신라 말기에 태어나신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한번 들어가 보면은 당시 신라는 그 골품제라고 하는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역사 시간에 한번 기억이 나시겠지만 이 골품제라고 하는 게 진골과 성골이 골과 이제 뭐 6두품부터 1두품까지 품계가 나눠져 있어서 자기가 태어난 신분에 따라서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관직의 한계가 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어린 최치원의 아버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되게 총명한 우리 아들이 통일신라에 있는 신라에 있는 신분제 속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업적을 내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신분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최치원의 아버지가 내린 결론은 당나라로 유학을 보내는 거였습니다. 당시 당나라는 외국에 있는 유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과거에 응시를 하면은 더 높은 관직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당시 이제 12살의 어린 최치원에게 최치원의 아버지는 말합니다. 12살에 이제 당나라에 가서 10년 안에 과거에 급제하지 않으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12살의 어린 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최치원은 결심합니다. 가서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했겠죠. 근데 18살 때 이제 당나라 빈곤과의 수석 급제를 해서 이제 당나라에서 관직 생활을 시작합니다. 굉장히 그 중국에서 당나라에서도 인정을 많이 받았는데 결국에 가슴속 깊은 곳에는 응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타향살이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조국에 대한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이었겠죠. 결국엔 그렇게 돼서 이제 그 모든 것들 화려한 것들을 물리치고 다시 고국인 신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신라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더 큰 세상에서 배웠던 경험들이나 지식들을 고국인 신라에 펼치라고 많은 제언도 하고 대표적으로 유명한 시무십조라는 능력 있는 인재를 그런 골품제와 상관없이 기용해야 된다는 것들을 당시 왕에게 바치나 결국엔 당시 기득권에 막혀서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최치원은 결국에는 현실 세상의 모순을 겪고 내가 이
제도권 사회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고 해서 속세를 떠나서 유랑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유랑의 길에 동남권에 있는 주요 지역들이 나왔는데요. 이 비운의 천재는 유랑을 시작합니다. 유랑을 시작하면서 여러 지역들이 있었는데 이제 대표적인 지역부터 설명을 조금 드리면 부산의 해운대를 거쳐서 이제 경남의 창원 그리고 함양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조금 재밌었던 거는 이 최치원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학식적으로 뛰어났지만 굉장히 문장력이라든지 표현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당나라에 있을 때도 당시 황소의 난을 진압했던 토황소 경문이라는 것들을 작성을 해서 그 난을 놀라게 했고, 그러한 문장력들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머물렀던 지역, 그러니까 최치원 선생이 머물렀던 지역마다 여러 문장을 남기고 그게 아직도 전해지는데, 저희는 여기서 힌트를 얻었던 게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무언가들을 다시 발견하고 관찰하고 만들고 글로 쓰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현재 주목받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원형이 이 최치원 선생이 아니었을까, 동남권역에서 보였던 이런 생각들을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생의 발자취들에 대한 주요 포인트들을 몇 가지 짚어보면, 처음에 발견한 게 해운대입니다. 제가 제목에 부록에 발견한 바다 해운대라고 했는데, 이제 부록이라는 게 40살쯤이잖아요. 이제 아까처럼 여러 가지 고국에 돌아와가지고 재헌을 하고 그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이야기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속세와 떠나서 해운대에 와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고 하는 이 그 지금은 정말 고유명사처럼 된 부산의 해운대가 아까 최치원 선생의 호가 고운이라는 호도 있고 해운이라는 호도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산의 해운대 동백섬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동백섬과 달맞이길에 있는 저녁의 달을 보고 너무 감명을 한 겁니다. 와, 내가 관직에 있을 때 했던 것들 외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이 해운대라는 자신의 호를 붙이게 되고요. 이렇게 부산 해운대를 거쳐서 다음으로 간 곳은 경남 창원이었습니다. 창원이 지금의 저희가 행정구역상 마창진이라고 해서 통합창원시로 묶여 있는데요. 창원에 가면은 또 이제 그 감명을 받았던 게 하포만 바닷가, 이게 월령대라고 있는데 말 그대로 달 월자의 그림자 영자입니다. 여기 앞에 비친 밤의 달의 그림자가 너무나 아름다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감탄하며 거기에 대한 이제 칭호를 하고 여러 가지 글들을 남깁니다. 이렇게 창원까지 돌았던 최치원 선생은 다음으로 경남 함양을 가게 되는데요. 이제 함양에서는 조금 주요한 활동들을 많이 하셨던 게 당시 함양 태수, 지금으로 치면 군수가 되겠죠. 가서 이제 태수로 활동을 하면서 당나라에 배웠던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있겠죠. 비가 오거나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뚝을 쌓는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이루고, 그 안에서 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여러 가지 길을 조성한다든지 이야기들이나 문장을 남기게 되고, 현재도 지금 이제 함양에 가보면은 3가지 길이라고 해서 사랑의 길, 안녕의 길, 배움의 길 해서 최치원 선생이 남겼던 이야기라든지 흔적들이 남아있고, 실제로 우리가 알면 보인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양에서도 이러한 3가지 길을 이제 산이라든지 들이라든지 이런 자원과 연계를 해서 이제 웰리스 관광이라고 해서 웰빙 플러스 피트니스 투어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좀 마무리 얘기를 할 텐데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이제 큰 얼개를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최치원 선생의 유랑을 통해서 이제 동남권 지역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주목받지 않았던 이야기이고, 당시의 신라 말기에 이제 무너져가는 나라에서 신문제의 한계로 능력이 있는 인재들의 이야기가 중앙 제도권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저희가 이제 지방 균형 발전이라고 해서 다양한 혁신 사례들을 찾지만, 물론 이제 서울에 뛰어난 인재라든지 뛰어난 기업들이 많을 수는 있지만 그 외에 지방에 있는 학교, 기업 아니면 문화, 여러 산업 부분에 있어서 그 외의 도시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들이라든지 아이템들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수용이 돼야지 그게 건강한 사회고 장기적으로는 발전할 수 있는 사회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었고, 그래서 저희가 내렸던 결론은 앞에 이러한 것들을 조금 연결해서 동남권에 로컬 컬처 로드인데 앞에 새로운 신자를 붙여서 신 로컬처 로드라는 것들을 제안하고, 이러한 것들을 관광 자원화할 것을 조금 제안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경상남도에서도 이제 경남의 특화 관광이 이제 컨셉으로 잡고 있는 게 아까 얘기 드렸던 이제 그 웰리스, 웰빙 플러스 피트니스에서 그 위드 코로나 시대에 조금 더 건강하고 자유롭게 그 자연을 즐기고 이야기를 얻는 관광들을 선호를 하는데,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부산의 해운대, 그리고 두 번째 창원의 하포만, 그리고 이제 경남 함양까지 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스토리텔링화하고 형상으로 만들고 체험거리들을 만들면 이게 저희가 지금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도 더 가치 있는 컨텐츠로서 관광 자원으로서, 그리고 나중에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동남권역을 찾는다라고 할 때도 훨씬 더 가치 있는 컨텐츠로 좀 발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아직 남아 있고 그 컨텐츠들을 조금 더 발굴하고 재발견해서 우리가 관광 컨텐츠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